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결국 씁쓸함만 남기고 어둠에서 탈출하고야 만나는 내용의 김삿갓 시리즈 13번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무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김삿갓을 제 곁에서 떼어놓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사정이 얽혀 있었지요. 첫째는 백낙촌 사람들을 제 뜻대로 다루려면 김삿갓 같은 총명한 조언자가 곁에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머지않아 김향수가 세상을 뜨게 되면 누이 동생을 김삿갓에게 맡겨 혼인을 맺고자 했기 때문이었으며, 셋째는 김향수 사후에 벌어질 유산 다툼을 미리 내다보고 그 중재자로 김삿갓을 세워 누이 동생에게 유리하게 일을 풀고자 함이었고, 넷째는 김삿갓이 욕심 없는 사람으로 보였으므로 장차 백낙촌의 실무를 모두 그에게 맡기고 자신은 노후를 편안히 보내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삼국지의 유현덕에게 제갈 공명이 있었듯 자신에게도 그런 지혜로운 신복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무봉 역시 알고는 있었지요. 제갈 공명이 유현덕에게 심혈을 다해 충성을 바쳤듯 김삿갓이 당장 자신에게 마음을 내어 신복이 되어줄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점이 무봉을 크게 걱정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향수가 죽은 뒤 누이 동생과 혼인만 성사시켜 두면야 아무리 김삿갓이라 한들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사정 어린 호소를 어찌 끝내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무봉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먼 장래까지 내다보며 김삿갓을 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을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진행해 가고 있었지요. 한편 김삿갓은 이런 속셈이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런 채 하루라도 빨리 백낙촌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사방으로 수소문을 놓아 후임자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라 선비가 귀했고 마땅한 후임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러는 사이 겨울은 깊어지고 날씨는 날로 매서워졌습니다. 후임도 없고 나이도 이리 추우니 차라리 겨울은 여기서 나고 봄이 오면 떠나는 게 낫겠군. 김삿갓은 그렇게 마음을 늦추고 봄을 기다리기로 했지요. 한방 눈이 펄펄 쏟아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눈 오는 풍경이 하도 신기하여 김삿갓은 정처 없이 혼자 산속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산 골짜기에는 어느새 눈이 수북이 쌓여 발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빠드득 마치 개구리 우는 듯한 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지요. 눈이란 게 이렇게도 좋은 것이었나. 기분이 좋아진 김삿갓은 정처 없이 산길을 거니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만치 눈 쌓인 숲 가장자리에서 장정 서너 명이 둥글게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눈발에 가려 분간이 쉽지는 않았으나 가만히 눈을 부릅뜨고 보니 아이고, 그 한가운데에는 가시 삐뚤어지고 도포자락이 흐드러진 선비 하나가 겁에 질린 얼굴로 웅크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봐, 가진 것 다 내놓으라니까 왜 못 들은 척이야? 장정 하나가 위협하듯 앞으로 나섰고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은 채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삿갓은 그 광경을 보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아주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허허,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겠다. 허나 말빨이라면 길은 있겠지. 그는 입으로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며 눈길 위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이보시오들! 뜻밖의 목소리에 장정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요. 김삿갓은 태연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 계시니 혹시 상중인 줄 알았소이다. 뭐라고? 장정 하나가 눈살을 찌푸리며 아주 싸가지 없게 김삿갓을 보았습니다. 김삿갓은 둘러싸인 선비를 희끗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저 선비 차림을 보아하니 장례 날짜를 잡으러 가는 길이 분명한데 이렇게 눈 속에서 발걸음을 붙잡아 두면 도리어 재수 없는 일만 불러들이게 될 터요. 재수? 그렇소. 그 말에 장정 하나가 혀를 찼지요. 헤, 별소리. 아이 참, 재수가 없으려니 별 헛소리를 따듣겠군. 그러자 김삿갓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눈길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발끝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헛소리라. 그럼 이 고개의 이름이 왜 공룡제인지는 아시오? 장정들 몇이 동시에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찌푸렸습니다. 김삿갓이 말했지요. 눈 오는 날 여기서 사람을 해치면 그 밤부터는 잠을 못 잔다 하오. 그러고는 목소리를 일부러 더욱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다음 날엔 눈 밟는 소리가 따라붙지 사람은 없는데 발자국은 늘 하나가 더 생긴다 하오. 장정 하나가 무심코 자기 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삿갓이 이어서 말했지요. 사흘째 되는 밤엔 상중에 죽은 혼이 찾아와 자기 이름을 묻는다지. 김삿갓은 둘러싸인 선비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이 사람 차림새를 보니 이미 상에 발을 들인 몸이요. 이런 사람을 이 고개에서 겁주거나 다치게 한다면 그는 말을 일부러 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었지요. 그 혼이 누가 그랬는지 절대 잊지 않는다 하더이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무 위에 쌓였던 눈이
우수수수수 쏟아졌습니다. 눈더미가 장정들 발치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었지요. 아이 젠장! 한 장정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허허, 하늘이 도와주는 것인지 김삿갓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이 고개는 오늘 일을 모른 척 넘어갈 것이오. 하지만 끝까지 욕심을 부리면 그는 삿갓 아래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다음 눈 오는 날 여러분 중 누군가는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땐 산 사람이 아닐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정들 얼굴에서 장난기가 완전히 사라졌죠. 서로 눈치를 보던 끝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에이, 재수 더럽게 꼬였군. 그는 손을 휘저었죠. 간다. 오늘은 손 뗀다. 그러자 장정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선비를 희끗 노려보더니 이내 눈 속으로 흩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장정들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김삿갓은 그제야 선비에게 다가갔지요. 이보시오, 다친 데는 없소? 선비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아이 은혜랄 것도 없소이다. 이런 눈길에 혼자 다니시니. 선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 길을 잘못 들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김삿갓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 서당 하나가 있어. 공맹제라 하는 곳인데 내가 그 서당의 훈장이요. 오늘 밤은 그곳에서 쉬어 가시지요. 선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이 정말 그러해도 되겠습니까? 아이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오늘 밤 더 가는 건 화를 부르는 일이지요. 자, 이쪽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함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시는 길이셨습니까? 예, 안면에 계신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만 산중에서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이렇게 그만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서당에 이르렀지요. 김삿갓은 저녁을 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이미 먹었습니다. 저녁은 염려 마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에 저녁을 거르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양이 아니라 정말로 배가 부릅니다. 받은 은혜가 큰데 어찌 저녁 식사까지. 그렇다면 술이라도 한 잔 나누시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김삿갓은 나그네의 말씨와 태도를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이라면 후임으로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술기운이 오르자 김삿갓은 공맹제의 형평과 자신의 저지를 차분히 털어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염치 없는 부탁인 줄은 압니다만 이 서당을 잠시
맡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나그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저는 어머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어찌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하, 부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아유, 아무래도 내일은 떠나야 합니다. 날씨가 이리 춥고 눈까지 쌓였으니 내일도 길을 나서시기는 어렵습니다. 김삿갓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술을 거듭 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눈 내리는 풍경에 마음이 움직여 즉석에서 시 한 수를 읊었지요. 날리는 눈송이는 춘삼월 나비 같고 밟으면 발밑에서 개구리 소리 나네. 추워서 못 가신다고 눈을 핑계대며 혹시나 머무를까 다시 술잔을 권하오 하면서 말입니다. 김삿갓은 즉석에서 휘갈긴 시를 말없이 나그네에게 내밀어 보았지요. 나그네는 시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눈으로 더듬듯 읽던 그는 문득 옷깃을 바로잡으며 고개를 들었지요. 선생의 시는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송이를 봄나비에 비기고 발밑의 소리를 개구리 울음에 견주다니 그 비유가 어찌 이리도 절묘합니까? 그는 시를 다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영월 땅에 김삿갓이라 불리는 시인이 있어 비유 시를 아주 기막히게 짓는다고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만 설령 그 김삿갓이라 하더라도 이만큼 절묘한 비유를 쓸 수는 없을 것이라 여깁니다. 아이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가 이미 들킨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 그는 얼른 시치미를 떼고 일부러 큰 소리를 내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영월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제 시를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니 몸될 바를 모르겠군요. 그러나 나그네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을 이었지요. 아닙니다. 빈말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는 기구와 승구의 비유도 빼어나지만 전구와 결구에는 저 같은 나그네를 붙잡아 두고자 하는 선생의 간곡한 마음이 너무도 또렷이 담겨 있습니다. 나그네는 기승전결 네 구절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삿갓의 마음에도 다시금 희망이 싹 텄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를 읽고 이곳에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 겁니까? 나그네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술잔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선생의 정성에 감동하지 않았다면 거짓일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낮 선생께서 제 목숨을 건져주신 일도 그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룻밤만 더 머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눈길에 성급히 길을 나서는 것도 어머니께 불효가 되지 모르니까요. 그 말에 김삿갓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지요. 그러면 오늘 밤은 편히 쉬시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요. 김삿갓이 잠에서 깨어 마루로 나와 보니 허허, 나그네의 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당 문 밖에는 밤새 내린 눈 위로 이른 길손의 발자국만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삿갓은 한동안 그 발자국이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지요. 서당 마루에 홀로 선 그는 에휴, 어찌할 수 없는 쓸쓸함을 아는 채 눈 덮인 산길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낙초는 본래 눈이 많은 고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간밤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렸는지 산천조목이 온통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세상은 소리마저 삼킨 듯 고요하였고 나무와 바위마저 숨을 죽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김삿갓은 혼자 눈속을 거니다가 그 광경에 마음이 움직여 다시 시 한 수를 지었지요. 원황씨가 죽었는가, 지황씨가 죽었는가, 산과 나무 모두가 상복을 입었구나. 햇님이 소식 듣고 내일의 문상을 오면 집집마다 처마 끝에서 눈물이 흐르리라. 허허, 하얀 눈을 상복에 비유한 그 뜻이 얼마나 오묘한가 말이지요. 산천이 모두 곡을 하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루하던 겨울이 지나고 먼 산자락에 아지랭이가 어른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봄이 돌아왔습니다. 처녀가 봄바람에 마음이 들떠 집을 나선다는 이른바 양충가절이 온 것이었지요. 김삿갓은 처녀는 아니었으나 볕이 날로 따뜻해지자 그의 방랑벽 또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천만다행으로 서당을 맡아주겠다는 선비가 한 사람 나타났지요. 그 이름은 김시춘이라 하였는데 하하, 막상 만나보니 학문이 퍽이나 얇아 보였습니다. 요산요수를 낙산낙수라 태연하게 읽는 걸 보아하니 에휴, 논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무봉이 한때 물결 파자를 물가죽 피라 가르쳤던 것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나마 글자를 아는 편이라 할만했습니다. 김삿갓은 서당을 그에게 맡기고 자신은 백낙촌을 떠날 작정을 굳혔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술 한 병을 들고 백중국을 찾아가 무봉과 마주 앉아 파술잔을 나누며 이렇게 말했지요. 무봉 선생, 서당을 맡아주겠다는 선비를 한 사람 찾았습니다. 내일부터라도 훈장 자리를 그 사람에게 넘기고 저는 금강산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아이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봉은 너무도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깜짝이야. 서당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니. 선생, 지금
아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삿갓은 차분히 말을 이었지요. 그동안 이 마을에서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만 이제는 봄도 되었고 하여 길을 떠나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후임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맡아줄 사람이 나타났기에 서당을 그분께 넘기려는 것입니다. 무봉은 고개를 크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되오. 삿갓 선생이 우리 마을을 떠난다니.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혹시 보수가 적어서 떠나시려는 것은 아니오? 만약 그게 이유라면 보수를 지금의 3배로 올려드리겠소. 그러니 우리 마을을 떠날 생각은 부디 접으시오. 사실 말이오, 나는 삿갓 선생에 대해서만은 특별히 대우할 생각을 이미 세워두고 있던 참이었소. 내 말을 알아들으시겠소?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은 그 자리에서 벌쩍 뛰었습니다. 제가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이 마을을 떠나려는 줄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저는 돈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어서 보수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봉은 그 말을 듣자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니, 돈에 관심이 없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사람이란 돈과 권력, 그리고 제 집 하나를 위해 사는 법인데. 그렇다면 선생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씀이요? 무봉의 말투에는 은근히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삿갓을 아주 철없는 사람쯤으로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김삿갓은 허심탄회하게 웃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하하, 무봉 선생, 저는 돈에도 관심이 없지만 권력에는 더더욱 뜻이 없습니다. 그 말에 무봉은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돈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다면, 그렇다면 관심 있는 건 오직 계집뿐이라는 말씀이요? 아이고야, 그 참 사고방식이 너무도 단순하고 유치하여 김삿갓은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하하, 돈에도 관심이 없고 권력에도 관심이 없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봉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는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지요. 알겠소이다. 예로부터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하지 않았소? 삿갓 선생은 역시 범상한 인물이 아니오. 그 문제라면 내가 알아서 해결해 드릴 테니 부디 우리 마을을 떠난 생각은 접으시오. 무봉은 말하며 머릿속에 누이 동생 봉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삿갓의 마음은 이미 백낙촌을 떠나 있는 듯 했지요. 마침 김시춘이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서당을 맡기긴 그가 적임자라 여겨집니다. 그러니 부디 서당을 그에게 맡기고 저는 금강산으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자 무봉은 단호하게 손을 내젓습니다.
아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을 아시오. 김시춘이니 뭐니 하는 이름은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말란 말이오. 그 사람은 훈장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오. 아니, 언제 그 사람을 만나보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 뭐 만나보나 마나 그저 다 아는 일이오. 그 옛 마이토에는 더 이상 물러설 뜻이 없다는 기색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뭐 더 간청해 보아야 소용이 없겠다고 느꼈지요. 그리하여 그는 한숨을 삼키듯 마음을 접고 아예 화제를 엉뚱한 데로 돌려버렸습니다. 아참, 향수 어른의 병화는 요사이 좀 어떠십니까? 김삿갓은 분위기를 돌려보려는 뜻에서 그저 인사 삼아 던진 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다시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미쳐갔지요. 김향수가 죽거든 누이 동생을 맡아달라는 말에 이 친구는 향수가 하루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서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말도 결국은 나를 떠보려는 엄포에 불과했단 말이지. 무봉은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리고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죠. 뭐 사갓 선생이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머지않아 원만하게 풀릴 터이니 나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무봉이 말한 원만한 해결이란 김향수가 머지않아 세상을 뜰 것이고 그 뒤에 복녀와의 혼사를 자연스럽게 맺어주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러나 김삿갓은 술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탓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김시춘을 훈장으로 앉히는 문제로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머리까지 숙여가며 간곡히 말했지요. 무봉 선생, 꼭 부탁드립니다. 일만은 될 수 있으면 서둘러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고야, 무봉은 그 말에 흡족한 듯 술을 권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이고, 참 알았다니까 그러는군요. 그 문제는 이제 그만두고 술이나 마십시다. 사갓 선생이 그토록 바라신다면야. 내가 비상한 수단을 써서라도 신속히 처리해 드릴 터이니 나만 믿으시오. 나만. 그렇게 서둘러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무봉 선생을 믿고 마음 놓고 술을 마시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다른 기대를 품은 채 술을 퍼붓듯 마셔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도록 무봉은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지요. 날은 나날이 따뜻해지고 김삿갓의 마음속에서는 방랑의 길이 점점 더 또렷해져 가는데도 무봉은 훈장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만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김삿갓은 어느 날 일부러 무봉을 찾아가 말했지요. 무봉 선생,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말할 것도 없이 김삿갓이 말한 그 일이란 훈장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무봉은 그 말을 김향수가 언제쯤 죽느냐를 재촉하는 말로 곡해하였지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그 일 말이요? 며칠만 더 기다리시오. 향수 어른이 돌아가실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향수 어른께서 꼭 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까? 그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말로 아무 방법도 없는 겁니까? 아이, 김사갓은 어디까지나 훈장 문제를 재촉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봉은 그 말을 누이 동생의 일로, 그 누이 동생의 일로만 받아들였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아이, 그렇게도 급하시오? 아니, 뭐 급할 건 없지만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 그래요? 그럼 알겠소. 마침 내가 지금 비상한 수단을 쓰고 있으니 머지않아 결말이 날 겁니다. 다만, 아이, 그렇게 마음이 급하다면, 아이, 뭐 하루 이틀만 더 기다려 주시오.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든 일을 꾸며 보겠소. 그리고 헤어진 바로 그 다음날 밤의 일이었지요. 김삿갓이 깊이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조심스레 김삿갓을 불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지요. 삿갓 선생님, 아이쿠야,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물었습니다. 누구요?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아니, 저가 누구요? 그대가 누구란 말이요? 무봉의 누이 동생, 복녀입니다. 아니, 복녀 여사. 김삿갓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찌 여기에 오셨소? 복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오늘 밤 선생님을 찾아뵈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무봉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었더라도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에겐 김향수 어른이 계시지 않소? 복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윽고 김삿갓은 그녀가 말없이 울고 있음을 알아차렸지요. 아니, 어찌하여 우시오? 어찌된 사정인지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시오. 복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향수는 병환 중인 어른일 뿐 제 마음에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해 그 집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아니, 싫었다면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았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김삿갓은 의식적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복녀는 한참을 울다가 이윽고 이렇게 답했지요. 그땐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알고 난 뒤로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이오? 그전에는 돈만 있으면 인생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인생은 돈만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은 그 말에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점만은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체면을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말씀이 있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없었더라도 언젠가는 선생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허허. 김삿갓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이, 무봉이 도대체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복녀 여사, 아까 오라버니가 나를 모시라 했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겁니까? 복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듯 잠시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였지요. 아, 예, 오라버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없었더라도 저는 언젠가는 스스로 사카 선생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그만큼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오래 두고 있었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그리 생각해 주었다니 고맙군요. 그런데 무봉은 뭐라고 하며 나를 찾으라던가요? 예, 향수 어른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사카 선생과 혼인을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그 전에 서로 마음을 알아두는 게 좋겠다고. 김사갓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봉의 생각이 또렷이 보이는 듯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복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혹시 사카 선생님은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으신 건가요? 김사갓은 당황하여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겠소. 다만 문제는 김향수 어른이 언제 돌아가시느냐 하는 거요. 한두 달이라면 내가 기다릴 수 있겠지만 1년이 될지 이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소? 그 말에 복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오래 가지 못하다니요? 사람의 생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녀는 김삿갓의 손을 꼭 붙잡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쉿.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어른은 2, 3일 안으로 꼭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삿갓의 가슴이 섬뜩해졌습니다. 그토록 단정적인 말투를 보아하니 무봉과 복녀가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지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무봉의 성정을 떠올리니 온갖 의혹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삿갓은 진상을 더 알아보고자 조심스레 물었지요. 김향수 어른은 지난 겨울부터 위독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아직 살아 계시지 않소? 그런 분이 2, 3일 안으로 돌아가신다는 걸 무엇으로 그리 확신하시오? 복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라버니 말씀이 이번만은 틀림없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봉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지난 겨울에도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 했지만 아직도 살아계시지 않소? 그러니 그 말만으로는 믿기 어렵소. 아니, 이번만은 사정이 좀 다르다니까요. 아니, 무엇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요? 우리는 이제 가까워졌소. 우리 사이에 숨길 일이 있을 리 없지 않소?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그래야 나도 복녀를 믿고 마음을 정할 수 있지 않겠소?
그 말에 복녀는 크게 감동한 듯 했으나 곧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오라버니가 이번에는 그 어른께 특별한 약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허허,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차분한 얼굴로 되물었죠. 특별한 약이라니 대체 어떤 약을 말하는 거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녀도 확답을 피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떤 약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니, 모른다면서 어떻게 2, 3일 안에 틀림없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자 복녀는 크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둘러 말했지요. 아니, 정말이에요. 오라버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 약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다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흘 전부터라고 들었습니다. 닷새쯤 지나면 끝이 난다 하셨으니 이제 이틀 남짓 남은 셈이죠. 아이고야, 그 말을 듣고 김삿갓은 무봉의 의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녀를 붙잡아 둘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요. 그래서 다시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일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 문제도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늦었으니 돌아가 보시오. 무슨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달려와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녀는 그렇게 희망을 품은 채 그림자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김삿갓은 자리에 덜썩 몸을 눕히며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지금 이대로라면 김향수 어른의 일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흐름에 들어선 것일지도 모른다. 과연 이를 막을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오랜 병으로 기력이 다한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두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보다도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였지요. 가만히 있자. 김향수가 죽고 나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무봉은 김향수를 치운 뒤 복녀를 김삿갓과 억지로 혼인시키려 들 것이 분명하였지요. 한밤중에 누이 동생의 김삿갓의 거처로 들여보낸 일만 보아도 그것이 이미 예행 연습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일 무봉의 수에 말려들어 싫든 좋든 복녀와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날이 온다면 김삿갓은 훈장 신세를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그건 안 돼 말이다. 사태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내가 살 길은 하나뿐이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을 떠나야 한다. 김삿갓은 갑자기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는 삿갓을 깊숙이 눌러 쓴 채 곧장 밖으로 뛰쳐나왔지요. 무봉의 무시무시한 마수에서 벗어날 길은 36개 중 오직 하나 도망뿐이었습니다. 반년 가까이 훈장 노릇을 하며 제대로 된 보수 한번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보수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자. 나는 어디까지나 내 길을 가야 한다. 그동안의 훈장 노릇은 본의 아니게 빗나간 길이었을 뿐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방랑의 길 하나이다. 김삿갓은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새벽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박한 탈출 소동이었지요. 이른 봄의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혹여 누군가 뒤쫓아올까 두려워 그는 숨이 차도록 걸음을 재촉해 달렸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김삿갓은 그제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세계를 다시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렇게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려는 교훈은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무봉은 선의처럼 보이는 말과 배려 뒤에 자신의 계산을 숨긴 채 다른 사람의 앞날을 마음대로 정하려 하지요. 반면 김삿갓은 처음에는 그 흐름을 깊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 속에 묶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요. 이 이야기는 말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함이나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길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김삿갓이 새벽길에 나서는 장면은 무언가를 버리고 달아나는 모습이라기보다 자신이 본래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아 나서는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타인의 뜻보다 자신의 양심과 자유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삶이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조용히 일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